이번 시간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가장 내용이 많고 외워야 할 내용도 많고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해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한 만큼 그렇게 공부한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가 않아요. 외울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되는 부분들만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1조 보시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니까 국민의 생명, 재산,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복리 정진에 이바지 한다. 앞에 있는 기본법과는 좀 다르죠, 그죠? 자, 2조 보겠습니다. 2조 정의가 나오는데요. 자, 이게 가장 큰 개념이 소방시설이라는 개념이에요. 소방시설. 자, 소방시설 밑에 소방설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방설비. 시설 밑에 설비가 있고요. 그 설비에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설비가 종류가 뭐가 있냐면은 거기 보시면 소화설비 있죠. 그 다음에 경보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난구조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용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활동이 있어요. 이 모든 설비를, 이 모든 소방 설비들을 합쳐서 소방시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방시설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 밑에 소방설비가 있고요. 이 소방설비에는 뭐가 있냐면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근데 이 모든 소방시설에 관련된 모든 법들은 대통령령에 의한 겁니다. 체크해 두세요. 대통령령에 의한 거고요. 소화설비는 여러분 불 끌 때 필요한 장치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옥내 소화전, 스프링쿨러, 물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청정 이런 것들요. 다 불 끌 때 사용하는 그 설비들 쓰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받아 쓰세요.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쿨러, 물분무 등 포, 이산화탄소, 할론, 청정 이런 거예요. 경보설비는 어떤 작동을 했을 때 소리가 나는 것들이에요. 경보설비. 단독 경보형 감지기.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데 보통 많이 설치를 하죠. 그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가스 누설 감지기. 누정 감지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비상방송 이런 것들이 경보에 들어가요. 피난구조는요. 피난구조는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조명 등 이런 것들이에요. 상식적으로 다 되죠. 그죠? 소화용수는요. 소화용수는 우리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하는 게 있고요. 소화수조, 저수조 이런 거 우리 배웠죠. 그죠? 그 외에 소화용수 설비. 근데 소화활동 설비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 중 소화활동 설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경보 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헷갈리는 게 소화활동 설비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요. 소화활동 설비는 제가 따로 써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제연 설비. 연기가 났을 때 연기 같은 거 다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댐프가 있죠. 그죠? 흡기 댐프가 있고 배기 댐프가 있고 하는 그런 거죠. 그죠?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같은 경우는 건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쌍구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통 이게 우리가 옥내 소화전이나 뭐 스프링쿨러나 이런 거를 작동을 할 때 보통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 안 돼요. 그럼 소방차가 오기 전에 불을 끌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뭐 불이 크게 났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스프링쿨러를 터뜨리거나 옥내 소화전을 쓰거나 그러면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죠?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게 연결 송수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을 외부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죠.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잘 사용은 안 하는데요. 연결 살수 설비. 그 다음 비상 콘센트. 이게 화재 같은 게 나면은 이게 화재가 나면은 정전이 되잖아요. 그죠? 정전됐을 때 소방관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청수가 낮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청수가 높은 경우에는 이 비상 콘센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구짜리, 3구짜리 이렇게 해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비상 콘센트. 그 다음에 이제 무선 통신.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방관들이. 무선 통신 보조 설비라고 하죠. 보조 설비. 그 다음에 연소 방지. 이런 것들이 소화 활동 설비에 포함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소화 설비는 우리 옥내 소화전, 스프링쿨러, 물분무, 포, 이산화탄소 활동 같이 기본적으로 불 끌 때 쓰는 것들이에요. 그죠? 경보 설비는 소리 나는 거예요. 단독 경보 감지기, 비상 경보, 가스 누설 감지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 두정 감지기, 비상 방송, 자동화재 속보 설비 이런 것들이고요. 소화용수 설비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뭐 이런 것들요. 피난구조는 피난구조 설비는요.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조명 등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소화활동 설비는 제가 밑에 써놓은 요겁니다. 이런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런 소화시설 말고요. 소화시설 등 하는 거는 등등 기타 등등이죠. 여기는 소화시설 플러스 비상구입니다. 비상구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비상구. 지하구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소방시설과 뭐다? 소방시설과 비상구다라고 하는 거 있고요. 자, 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을 우리가 특정 소방대상물이라 그러고요. 다 이런 소방시설과 관련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정한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소방용품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제품도. 자, 그 다음에요. 2조의 사망 볼게요. 자, 국가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국가는 화재 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 안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본법에 보시면은 소방 업무에 대한 종합계획 자,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누가 소방청장이 몇 년마다 5년마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시도지사에게 내려주면은 세부 계획을 시도지사가 하죠. 그죠? 요거는 소방 업무의 종합계획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거는 화재 안전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화재 안전 정책입니다. 이거는 국가가입니다. 국가가. 정부가. 누가요? 국가가. 화재 안전 정책은 몇 년마다? 이것도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니까 5년마다.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소방청장이 매년 화재 안전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설치를 합니다.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 소방청장한테 내려보내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소방 업무에 관련된 거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소방청장, 화재 안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은 국가가 5년마다 수립하고 소방청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설치한다.
시행한다 뭐 이런 거 있죠. 요거 체크해 둡니다. 요 국가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국가 앞에 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소방특별조사가 있습니다. 소방특별조사. 이 특별조사는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누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너 있죠, 그죠? 이 소방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할 수 있는데 실시하는 경우는 이 보시면은 좀 이렇게 다 문제가 있는 경우에요. 자체 점검을 보통 하게끔 만듭니다.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자체 점검을 하라 그러는데 그럼 불성실하거나 불안정한 경우, 그 다음에 화재경계지구에 대해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점검이 필요한 경우, 화재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 그죠? 아니면은 재난 예측 정보 기상 예보 분석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외 인명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누가요? 소방청장이나 본부장이나 서장이 소방 특별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되죠? 이런 특별조사에 대한 세부 사항도 누가? 대통령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조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특별조사는요. 자, 4조의 3 보시면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어떤 건물인데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냥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조사를 하려면 며칠 전에? 7일 전에 동그라미 칩니다. 7일 전에 관계인에게 나중에 이게 날짜 나오는 것들은 제가 따로 정리해가지고 프린트로 나눠드릴게요. 외워두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7일 전에.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조사 사유 등을 서면으로, 그래서 이메일 보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그죠? 또 밑에 볼게요. 그런데요. 2번 보시면은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 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해 지고 난 다음엔 할 수가 없다고요.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주 특별한 경우, 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경우, 아니면 실시를 사전에 통보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요 위에 보시면은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뒤에 저 시행령에 나중에 나올 모양입니다. 시행령에 나오는데 주택에 한해서는 그 거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은 특별조사를 못해. 그러니까 뭐 특정 건물이 아니라 주택, 개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만약에 특별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그 거주자의 승낙이 없으면은 특별조사를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조 중요합니다. 자,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이 있는데요.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요거 체크해 둡니다. 첫 번째가 개조를 하거나요, 아니면 수리한다 그걸 개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개조나 수리할 수 있다고요. 아니면 이 건물 안 될 것 같아, 이전시켜. 이전. 아예 그 문제가 되는 거 다 없애, 제거. 사용 금지나 제한 있죠. 사용 폐쇄. 아니면 공사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다면 공사 정지 중지를 할 수가 있다고요. 되죠?
자, 요거 체크합니다.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 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죠? 뭐 신축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이런 거 신축이란 말 없죠, 여기는. 요런 것들요. 그죠? 뭐 정축 이런 말. 요런 거는 명령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되죠? 위에 있는 요런 것들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눈에 익혀두시라고요, 자꾸. 이제 뭐 손실을 입은 사람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 그러는데,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요. 건축 허가 동의, 허가 등의 동의가 있는데요. 자, 건축 허가를 동의받아야 되는 건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행령에 나올 건데요. 동의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동의를 받는데, 동의는 건축 허가 동의를 받을 때는 누가 동의를 받아요? 동의는 누구요? 설계한 설계업자가 가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하면 착공 허가 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공사업자가 합니다. 완공을 했죠, 그죠? 완공을 하면 또 와가지고 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요건 누가 하냐면 감리나 아니면 공사업자가 합니다. 근데 이런 다 동의들은요, 처음에 동의를 내 건물 짓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설계업자가 설계 뭐 도면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어디에 가서요? 다 어디에 가서 다 어디 가서요? 소방서 가서 합니다. 소방서. 누가 허가를 해준다고요? 누가 허가를 해준다고 이거? 자, 소방본부장이나 누구요? 소방서장한테 가가지고 소방 관련 시설에 가는 겁니다. 소방 시설에 관련된 거예요. 동의는 설계업자가요. 착공은 공사업자가, 완공은 감리나 공사업자가. 어디 가서? 소방서 가서. 누구한테? 본부장과 서장. 근데 아무 건물이 나가지고 다 동의받는 거 아니에요. 이 동의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특정 조건이 있다고요.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데요. 나중에 시행령에 나올 겁니다. 이 동의받는 건물은 특정 건물이 있어요. 내가 그냥 조그마한 오두막을 하나 짓는데 설계업자 데려가서 소방서 가서 동의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특정 어떤 몇 층 이상 뭐 이런 동의받는 게 있어요. 그죠? 뭐 주차장은 뭐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연면적이 뭐 400m 제곱 이상 뭐 이런 게 있어요. 연면적. 지하층이 어떻고 무창층이 어떻고 이런 게 있다고요. 동의받는 대상이. 그죠?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구조.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와 관리. 유지와 관리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구조의 3. 성능 위주 설계가 있습니다. 자, 성능 위주 설계는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동의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시행령 보면 소방 성능 위주 설계를 하여야 하는 건축 대상물이 아닌 것은 그러고 나옵니다. 이것도 시행령에 나와요. 이거는 연면적이 20만입니다. 높이가 100m 이상이고요. 지하층 포함해서 30층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 위주 설계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성능 위주 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랬어요. 그죠? 성능 위주 설계는 누가 한다고요? 소방청장. 이제 시행령에 다 나옵니다. 시험에 동의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성능 위주 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된다고요. 이런 건물에는 재현 설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죠? 스프링클러는 어떻게 달아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가연물은 얼마 이상 뭐 적재하면 안 되고 이런 거죠. 아주 이제 큰 건물들은 다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법령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특정 소방 대상물로 설치하여야 되는 소방시설의 정비 3년에 한 번씩 하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다 시행령이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시행령이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특정 소방 대상물에 관계 있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뭐 어떤 그 소방용품이 있으면요 그 소방용품이 그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용 연한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 뭐 음식물 같은 거 사면은 그 딱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소형 그 소화기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10년 내에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5년 내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연수가 딱 적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내용 연수라 그러는데 그 연수가 경과하면 소방용품을 교체를 해야 돼요. 이것도 뒤에 다 나옵니다. 몇 년 그러고 사용 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다 뭐 그러고 나오는데 자, 성능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조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0조 2항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10조 2항 자, 10조 2항 1조 볼게요. 특정 소방 대상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또는 설치를 위한 공사를 시공하자는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무슨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죠? 대통령령에 의해서 뭘 설치하냐면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합니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시행령이 나옵니다. 시행령이 나오는데 뭐 이런 게 뭐가 있냐면요. 시행령에 보면은 소화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시행령이 나옵니다. 찾아볼게요. 소화기가 있고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 이런 게 있어요. 소간, 비간 이러고 외우는데 임시소방시설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에서 이런 임시 모든 걸 다 4개를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이상일 때는 이런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누구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그죠?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뭐 스프링쿨러도 없고 아무 이렇게 소방 설비 같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뭐 만약 용접을 한다든가 그죠? 불이 난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불 끌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간이로 만든 거예요. 간이로. 그죠? 임시 소방시설. 소화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죠? 우리 용접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용접을 할 경우에 몇 미터 이내에 5m 이내에 그죠? 소화기 대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고 10m 이내에는 가연물 같은 거를 적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했었죠. 그죠? 우리 그죠? 이거 이외에 소화기 말고도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뭐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1조 소방시설 기준 적용에 특례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좀 쉬었다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